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네. 측은 10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요.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가 집결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 집회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걸 뭐 일일이 셀 수는 없습니다만 그 100만 명의 의미가 지금 저분들이 기분 좋아서 무슨 월드컵 때처럼 축제하러 나온 게 아니라 분노해서 나온 100만 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거기를 들리고 왔습니다. 네. 오늘 현장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 87년 6월 민주항쟁 때 저도 그때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때 거의 버금갈 만한 정도로 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모였고 그다음에 경찰 추산으로도 26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2차 때도 봤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든 6월 항쟁 때 이한열 장례식 때 그때 서울시청 그렇죠. 앞에 6월 광장을 10일 날. 예, 그 이후에 했는데 예.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거의 시청 노타리까지 거의 차고 저도 그때 생생하게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진짜 언제가 더 많으냐 모를 정도로 버금갈 정도로 많아서 그 이후에 하여튼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어쨌든 오늘은 이게 어떤 전국의 분수령이 된다는 건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거기 보니까 구호가 박근혜는 퇴진하라 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굉장히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까는 지금 분노하기 때문에 축제는 아닙니다만 축제처럼 평화롭게 하고 있다 하는 게 어떤 시위 문화의 새로운 걸 보여주고 있다. 아까 좀 대치하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예.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인 인원도 중요하지만 이 시위가 상당히 지금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예.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아빠, 엄마들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국민들이 다 모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대한 국민들이 다시 한번 87년 이후에 보여준 큰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현장에서 보면서 들은 것들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사안이 많았습니다. 네.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꾹꾹 눌러왔고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국가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것이 무너진 데 대해서 예. 정말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간 장소에서의 모습은 정말 격렬한 시위가 아니라 마치 축제처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 민주사회로 만들어내자 그런 결의가 넘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예. 이야기하면 네네. 이번에 일어난 거는 이제 최순실 씨의 의혹, 그 게이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좌절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거리로 나왔는데 그 최순실 씨 그 사태는 진짜 전근대적인 국기문란, 국정문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 시 이렇게 모였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 집회 문화가 예. 이게 한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좀 성숙했구나 하는 그런 걸 제가 아까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중세 시대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뭐 가장 21세기에 민주화된 시위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내대하동에서요. 약 800m 거리에 청와대 정문이 있습니다. 지난 그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북악산에 올라가면 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저 소리를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긴장된 속에서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첫 해 때 그때 수석 비서관을 지낸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때 예. 어땠냐? 그랬더니 청와대 그 뒷산에 앉아가지고 진짜 담배도 피우면서 예. 소리를 들었는데 그 광화문의 소리가 실제 그 울리면서 더 크게 들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북악산이 병풍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들리면서 어떤 긴장과 두려움이 오고 예. 혹시 그 당시는 또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주장도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로 진격하면 어떻게 할까?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국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가 오늘 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이 규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냥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청와대가 내일 뭐 한강욱 비서실장 주재로 비상회의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기류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2번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그렇게 뭐 정국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뭐 평창동이라든가 그 청와대 주변에 사시는 이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 준 바에 따르면 네. 예. 그쪽까지도 지금 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답니다. 아. 집이 뭐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네. 말해서 과거에는 광화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율곡로 내자동 노타리까지 이 처음으로 시위를 나갔죠. 갖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청와대에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고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있는 기자들이 일부 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거기에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얘기를 전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나왔던 대책들이 청와대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것을 받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로 국정을 농단했는지 그 사안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과연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광범위하게 뭐 예.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이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내놓거나 또는 작은 대처하는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예. 그 사안들이 결국은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 진상조사도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도피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만 해도 해외에 도피,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고 해외를 마음대로 오가도 사실은 핵심적인 피의자 아니었습니까? 예. 뭐 장관 인사, 뭐 우리 이 정부 예산까지도 다 농단을 한 그런 사람인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귀국할 때까지 검찰이 한 달 반 넘게 예.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봉책에 그쳤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 이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을 넘어서기는 현재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적극적인 대책을 과거에 뭐 6.29 선언을 했다든가 예. 적극적인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답을 내놓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 듭니다. 말씀을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집회 참석한 시민이 한 분 쓰러졌고요. 의경도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현재 상황인데요. 앰뷸런스가 다시 그 대치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오는 건지 빠져나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과 일단 지금 시위대가 시위대-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네네. 시위대들이 길을 터주고 지금 앰뷸런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있는데요. 경찰과 시위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부근에서 의경이 아마 쓰러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이미 이제 의경 한 명이 쓰러져 있다. 그리고 시민 한 명이 탈진해서 쓰러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네. 그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인지 네. 지금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경인지 시민인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내자동 로타리의 모습입니다. 앰뷸런스 한 대가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는 저 대치 지점으로 앰뷸런스가 이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화면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탈진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게 대치를 하면서 몸싸움 과정에서 뭐 이게 일이 발생을 한 건지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앰뷸런스가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대치점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부장님,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몇 시까지 지금 이미 10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이제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뭐 자정을 넘어서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지 언제쯤 이 시위대가 해산을 할지 이것도 좀 관심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언제 해산할지 예측하기 힘든 거죠. 지금 밖에 기온도 뭐 그닥 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오늘 보통보다 좀 따뜻한 날씨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네. 일부는 뭐 기거하고 있긴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대다수가 지금도 그 광화문 그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거기서부터 저 남대문 그 가까이까지 쫙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이제 또 실제로 원래 주최 측에서 다음 날까지 난장이라고 하는 행사가 또 기획된 게 있어요. 그래도 예. 남아 있는 사람은 그 한국에 문화재가 있군요. 예, 하나 그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참여해서 오늘 밤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고 어쨌든 예. 숫자가 워낙 많아서 오늘 밤까지 넘기는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저기 지금 시민 한 사람하고 의무경찰 한 의경, 예.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뉴스 한 거로는 아마 양쪽의 물리적 충돌에 의한 건 아닌 거로 나왔는데 지금 네네. 새로운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대부분의 곳에는 아까 말한 평화시가 있고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삼청동 길에는 네네. 대치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평화롭게 대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금 저 내자동 로타리, 경복궁역 로타리에는 지금 일부 그 농민이라든가 강경시를 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폭력, 그다음 평화 시위를 외치면서 네. 그거를 오히려 말리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디서든 간에 오늘의 이 전체적으로 평화 집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든 이게 좋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이 있는 광화문인데요. 저 이순신 장군상까지 과거에는 그 집회를 허용했습니다만 그 뒤에 율곡로까지 그러니까 광화문까지 허용을 하면서 광화문 그 바로 앞에서 지금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곳은 다른 곳인데요. 여기서도 문화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러다 보니까 문화제가 오늘 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이 된다면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강하게 대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최 측에서 문화제 일부와 시국 토론회를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 아마 평화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 시위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저 자리가 그 동안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예. 앞쪽에 동화면세점 네. 있고 이 자리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백남기 농민 이 시위가 부딪힌 장면이 저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 예. 또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과거처럼 격렬하게 붙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데요. 자막에 보면 전세 버스가 동이 났고 서울행 기차표도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서 학회가 있어서 네. 어제 부산 갔고 오늘 이제 올라오는데요. 예. 모든 제가 학회 일정이 좀 불명확해서 예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KTX표는 다 이미 매진돼서 네. 저는 가까스로 입석표를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입석표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네. 부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버스로 서울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예. 부산 자체에서도 이런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자. 예.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그래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 TK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TK 지역, 예.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온 이 지역인데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부산이 이 PK 지역이 5%가 나왔습니다. 어제 예. 나온 그 조사를 네. 보면 그렇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떠났는데 그 지역에서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조차도 우리가 찍었던 대통령, 우리가 직접 투표했던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이렇게 방치하고 국정농단에 의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네.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정말로 거의 모든 기차표가 예매가 되고 서울로 오는 차량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시민들의 이 집회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서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0만 명 넘게 지금 몰려온 상황이고요. 네. 전세 버스가 평소보다도 2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집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최 측 추산하면 서울에서 100만 명인데 예. 그중에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10만 명 가량 된다는 거예요. 전세 버스라든가 KTX라든가 일반 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히 돈이 나가지고 오늘 주말에 어떤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어디 전세버스 하려고 해도 다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지방에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 한 10만 되는데 또 지방에서도 이제 곳곳에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집회가 그 집계가 안 열리고 되고 있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몇십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규모로는 하여튼 오늘 뭐 6월 항쟁 이후에 최대 규모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거는 그 광화문이라고 글 써 있는 그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앞에 그 율곡로라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시위의 현장으로 허용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 사상 그렇죠. 처음 그 있는 전까지는 일이에요. 거기에 경찰 차벽이 항상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이수진 장군상이 있고 그다음 세종대왕상이 있어요. 네. 이른바 명박산성이 예. 이제 예. 또 세종대왕상에서 지난번에도 막았더라고요. 2차 집회는요. 네. 거기서 차벽을 세웠었는데 오늘도 이번도 거기로 차벽을 세우겠다고 거기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허가를 내주면서 오히려 허가를 내준 게 양쪽의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효과가 현재 있지 않았느냐. 예. 근데 허가나는 판사가 이런 주장을 왜 그걸 허가를 내주냐 할 때 이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집회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다. 그다음에 이건 평화 집회를 허용하는 건 민주국가를 증명하는 거다. 뭐 이런 논리를 들어서 허용했는데 허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허용해버렸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차벽을 놓고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그 저희들 지도를 표시했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경복궁과 지금 율곡로 요 아래로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현재 시위대가 있는 모습입니다.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800m 떨어진 곳에 청와대 정문이 있습니다. 11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800m 정도 떨어진 지금 바로 보시는 이곳 여기가 바로 이제 내자동 로타리입니다. 화면 에 경찰 마크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곳의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저기가 뭐 이렇게 전통 시장도 있고요. 뭐 맛집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물론 분노는 하지만 질서와 이성을 잃지 않고 지금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등장을 했네요. 네. 저게 언제 끝날까요? 이거 뭐 지금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일주일 뒤에도 또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언제 끝날까요? 좀 이어질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정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수습 능력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집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식들이라든가 또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이제 그중에서도 집권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의 경우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했었고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도 실제로 비서 역할을 했던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져서 정말 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당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큰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더 전격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시를 할 때라고 봅니다. 전격적인 대처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부 사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새누리당 그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까지 오늘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 사퇴 갖고 될까요? 그리고 청와대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된다면 지금 청와대가 오늘 물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청와대가 이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박 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할 거고 내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청와대 대응을 보면 박 대통령의 시국 담화도 그렇고 대응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진짜 아까 찔끔찔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국 상황을 보면 열흘 전하고 일주일 전하고 2, 3일 전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시시각각 전국이 급변하고 있고 그거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더욱 시국에 자기들한테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예. 좀 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를 선제적으로 더 크게 내놓아야지 쉽게 말해서 불이 났을 때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방아선을 칠 때 찔끔찔끔 치면은 계속 불이 번져요. 그렇죠. 그래서 쫙 뒤에 가서 후방에 가서 더럽게 탁 쳐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오늘의 전국의 분수령인데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퇴진 쪽으로 가느냐. 퇴진이라면 이제 하야나 탄핵이라 이런 게 있죠. 또 하나는 네.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하는 이선 후퇴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는데 오늘 촛불 집회는 굉장히 퇴진 쪽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어떻든 목소리는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 성남 어떤 민중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려면 지금 뭐 거국 중립내각 발표한다고 저 목소리가 사라지겠냐는 겁니다. 뭐 정면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보시는 건지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왜냐하면 그에 준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번 주 중반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담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국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2차 담화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네. 상황은 더욱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제가 시 현장에서 오늘 봤던 느낌은 온 국민들 대부분이 다 하야나 퇴진을 외치고 있었고요. 예. 또 실제로 만나서 본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까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이고 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제 끝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버린 겁니다. 네. 적극적인 타겟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선 후퇴, 다시 말해서 내치나 외치에서 이 내치만 물러나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미 이제는 효용이 없어졌다고 네.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치와 외치에 물러서서 이선으로 후퇴하고 의전 대통령으로서 남는 그런 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야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인데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 새누리당 탈당과 이 다른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검을 받아들이는 거,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거 몇 가지의 조치들이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는 하야냐 아니면 정말로 내치와 외치를 벗어난 이선 후퇴까지 그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큰 위기로 발을 깊숙이 들이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지금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지어 결단을 여-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아까 말했지만은 방화선을 계속 바로 뒤에 하면서 계속 번져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 바로 촛불 민심의 목소리는 퇴진으로 모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들의 목소리고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는 이 전국을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냐 하는 예. 진정한 대안을 내는 거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그럼 실현하느냐 네. 그거하고는 좀 복잡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퇴진이냐 이선 후퇴냐 그 경계선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여야가 일단 이번 주 초에 빨리 만나서 저는 그게 거국 내각을 계속 가든 안 가든 간에 거국 내각의 책임 총리를 선출하는 거는 한번 그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에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그렇게 될 경우에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권한 대행을 맡는 일이 있을 경우 그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대통령이 계속 이선 후퇴를 하든 퇴진하는 일이 있든 이 소위 중립적인 내각의 총리는 필요하다 이거 책임 총리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까지 포함해서 진정으로 풀어가는 게 뭔지를 청와대와 여야는 이제 빨리 모여서 바로 논의를 이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정말 저도 참담합니다만 대통령이 왜 하야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하야가 안 되느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유고 상태는 사실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거고 비상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물러나겠으니까 알아서들 하시오.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행법상 바로 황교안 총리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다음 누가 이 전국을 이끌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있는 거는 그래도 불기소 특권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칼날이 바로 옆구리까지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임을 한다? 그럼 바로 검찰이 이제는 조사가 서면 조사가 아니라 소환입니다. 그리고 구속 불구속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재 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있고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법적 책임의 경우는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기
내에는 소추되지 않는 그런 최소한도 헌법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이 과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고리 상태가 된다, 하야를 통해서 고리 상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결정했고요. 당시 부총리였던 장면 부총리가 사실은 승계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3순위인 외무장관 허정 외무장관이 이제 과도 내각의 총리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을 한 셈인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선 후퇴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하야 같은 결정을 할 때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총리를 현재 황교안 총리로는 도저히 뭐 현재까지 보여준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번에 사실상 이미 대통령이 불신임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면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 내각의 총리를 다시 말해서 다음 선거 때까지 선거가 원래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 국회와 같이 협의해서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거 기간까지를 이끌 수 있는 과도 내각의 총리를 임명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적인 이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혼란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거나 또는 국가의 헌정사가 정말 꼬여서 이념적인 대결이 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에 책임진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정당들이 여기서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요.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청와대는 이미 외길 수순으로 몰려있다. 외통수의 수순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사실 이번 사안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국정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협의라는 대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사실 청와대만 향한 건 아니거든요. 여야 모두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이렇게 협의를 제대로 못하고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아가는지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일단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러한 국정 운영의 국기문란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데 또 지난번에 2차 집회 때도 유심히 들어보니까 이 낡은 정치에 대한 여야에 대한 다 불신이 또 그게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는 좀 굉장히 계속 최고조로 가고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거 촛불 민심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여야는 그럼 바로 퇴진하는 것만으로 퇴진이라는 또 모든 게 정치적인 시간이 중요해요. 퇴진하는 것만으로 해법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바로 아까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게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 되거나 실질적인 책임 총리로 이끌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의 중립성 논란 또 뭐 관건 선거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는 더욱 분열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중립적인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당도 황교안 총리가 있으면요 그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요. 또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중간에 퇴진을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여야의 지금 당장 물러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대선 주자들마저도 그러면 지금 여당의 지금 뚜렷한 대선 주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승복의 마음이 생기려면 여야의 주자가 다 신발끈을 매서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승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뭐 탄핵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고 왜 내 손에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만을 줄기차게 하야만을 요구한 그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탄핵을 주장할 경우요. 탄핵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경우에는 탄핵도 그냥 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3분의 2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모여서 탄핵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결국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과.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또다시 이것이 정쟁의 장이 돼서 심각한 정쟁의 국면이 이루어질 거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의 입장은 반걸음 정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야 된다. 일부는 야당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야당도 여당도 책임 있게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해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